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도를 대비하는 저희 희소학원의 강의 소개하는 설명의 시간입니다. 저는 유아 교직 논술을 담당하고 있는 양재웅 교수입니다. 교직 논술뿐만이 아니라 2차의 심층 면접 관련해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내년도 설명회 중에서 교직 논술, 우리 유아 선생님들 교직 논술과 관련돼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커리큘럼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요. 교직 논술과 관련돼서 선생님들에게 먼저 우리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즘 교직 논술의 어떤 추세, 경향, 특성 이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강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강의 안에서 우리가 다룰 것들이 이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술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논술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거 먼저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시험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내년에 처음으로 응시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동안 논술 강의를 논술 문제들을 쭉 살펴보면 이제 점점 이런 추세와 경향으로 문제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비교적 평이한 난이도로 많이 출제되고 있죠. 아주 어렵거나 선생님들이 전혀 쓰지 못하거나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은 출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논술이라는 그런 특성상 제시문이 있고 그 제시문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답을 찾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시문만 잘 읽어도 문제가 요구하는 답이 그 안에 많이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비교적 평이한 난이도로 논술을 대비하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아무 대비 없이 걱정 없이 그냥 쉽게 나올 거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주제에 따라서는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주제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추세는 점점 평이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와 제시문의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시문을 분석해야 되겠죠. 문제와 제시문의 연관성이 매우 깊고 높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잘 읽고 제시문 분석만 잘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고득점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대화의 빈도수나 제시문의 분량, 문제의 길이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접근하시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대화의 빈도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12회 정도 하던 것들이 8회 정도 하다가 최근에는 5, 6회 정도 안에서 대화가 끝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대화 속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대화 분석만 잘 해도 논제를 풀어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은 단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제시문 속에서 답을 쓸 수 있는 단서들, 맨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단서만 잘 파악해도 답을 쓰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의 그 방향이 빗나가지 않고 선생님들이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매년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추세를 봤을 때 점점 이런 추세로 출제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 선생님들이 면접을 처음부터 너무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강의 설명회입니다. 제 강의의 커리큘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는 교직 논술 마스터입니다. 강의명은. 그런데 제 강의는 스텝별로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 이렇게 스텝별로 구성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파이널 모의고사 해서 이렇게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텝 1부터 기초를 세우면서 스텝 2에서 그 기초를 바탕으로 형태를 잡고 그 다음에 스텝 3에서 그것들을 완성해 가고 스텝 4쯤 되면은 선생님들이 어떤 주제든 어떤 형식으로 문제가 나오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강의의 어떤 그 단계를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계획했습니다. 마지막 10월 달에 이제 11월까지 예상한다면 11월 초에 또 임용이 있겠죠. 그 전까지 4회에 걸쳐서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동안 다뤘던 주제 중에서 중요한 거, 또는 내년에 2026년에 예측이 가능한 그런 주제들 중에서 좀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파이널 모의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논술을 다루다 보면 차근차근 선생님들의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선생님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자, 강의는 선생님들이 직접 써보시면서 차근차근 그렇게 실력을 쌓아가고 자신감이 붙어가는 그런 강의로 진행될 겁니다. 매 스텝별로 스텝이 끝나면 모의고사도 제공되고 그 다음에
매 회마다 강의에서 과제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과제를 선생님들이 첨삭 게시판에 올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강의 중에는 기출 문제를 푸는 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도 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기출 문제를 이전에 15점 이전의 문제들은 15점짜리로 변형해서 다시 그 주제와 관련돼서 변형된 문제로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문제를 다룹니다. 가만히 이게 보시면 총 뭐 한 30이 뭡니까? 아이고, 한 50개 정도의 문제들을 선생님들이 접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매주 한 문제씩 선생님들이 푸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논술에 대해서 익숙하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첫 번째 기출 문제를 합니다. 매 강의 1회 강의부터 시작해서 1차 시부터 시작해서 2025년 기출부터 역으로 하나씩 풀어나갈 겁니다. 물론 한꺼번에 많이 기출만 전담해서 강의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강의 한 강의 가면서 기출을 하나씩 주제도 분석해 보고 또 파악해 보고 제시문의 형태라든가 그 교사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 숨겨진 단서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매 해마다 어떤 것을 핵심 주제로 했고 또 어떤 것이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인지, 또 면접에 논술의 형식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경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풀이도 하고 같이 함께 이렇게 분석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출과 관련돼서는 과제나 면접 모의고사에서 또 연계해서 그 비슷한 유형의 문제로 또 한 번 더 풀어보면서 실력을 다질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매 강의마다 과제 문제를 선생님들께 부여드립니다. 과제 문제를 1차 시부터 계속 제공하고 그 과제 문제와 관련돼서 선생님들이 풀이하신 이후에 첨삭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첨삭해서 다시 선생님들께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과제 문제 첨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제 문제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강의에서 다시 또 풀어봅니다. 같이. 그러면서 풀이하고 다른 선생님들의 답들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접근했는지, 또 다른 선생님들의 접근 방법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1차 시부터 차근차근 스텝 1, 스텝 2 밟아가시면서 선생님들이 실력을 향상시켜 갈 겁니다. 자, 모의고사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파이널 모의고사는 추후에 단계별로 마지막이고요. 저는 강의가 끝날 때마다 스텝 1, 스텝 2, 스텝 3, 4 끝날 때마다 모의고사를 하나씩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각 스텝에서 선생님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 다져졌는지 역시 마찬가지로 채점해드리고 피드백해서 첨삭해드려서 선생님들이 부족한 점, 보완할 점, 그 다음에 실력이 향상된 점,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경험하시고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스텝마다 모의고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커리큘럼을 스텝별로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매 강의마다 기출문제, 그 다음에 과제문제, 그 다음에 또 기출과 관련된 변형문제, 이렇게 풀어본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하게 거의 뭐 한 회당 3문제 정도 우리가 접근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저희 강의에서 문제만, 계속 논술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관련돼서 이것과 관련된 주제로 가지고 우리가 교사로서 한 번 더 고민해 볼 문제들, 그래서 생각 나누기를 하게 됩니다. 그 생각 나누기와 관련돼서 여러 질문도 던져보고 또 이것이 우리 유치원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정리해 보면서 어떻게 보면 2차 심층 면접에도 대비하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요. 또 이걸 통해서 뭐 당연히 논술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생각들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 과정도 강의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매 차시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제 강의가 다른 강의와 다른 점을 좀 소개해 드려야 되겠죠. 어떻게 선생님들께 이 강의를 소개해 드릴까 했을 때 그냥 쉽게 쓰고 잘 쓸 수 있다, 이게 큰 특징이라고 선생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럴까? 선생님들께 하나씩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차근차근 우리가 기초부터 다지는 그런 훈련을 할 겁니다.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논술 접근하기가 참 어려우시죠. 그렇지만 하나씩 써가면서 비록 처음에는 첨삭에서 빨간 펜도 많이 보이고 이것저것 정말 뭐 너덜너덜하게 정말 첨삭을 받을 만큼 그렇게 많은
그 부족함이 느껴지겠지만 하나씩 선생님들에게 그런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실력이 차근차근 다져진다는 거, 그게 느껴질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매회 그다음에 모든 선생님께 다 첨삭을 제공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내 답을 뭐 기회가 돼서 몇 번만 첨삭받고 또 중간에는 그냥 알아서 자체 첨삭을 하거나 그러지 말고 매회 제가 꼼꼼히 첨삭을 해드리면 내가 습관적으로 잘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주제에 접근하는 방법이나 제시문에 있는 단서를 해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한 의도와 다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분석해 드리고 첨삭해 드리면서 같이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힘을 키웁니다. 예. 논술의 핵심은 결국은 논리적인 사고와 표현력입니다. 그런데 표현력은 글을 쓰는 거니까 첨삭을 계속 해 나가면서 매회 작성을 해 나가면서 늘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제시문을 어떻게 분석하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정답에 가까운 답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스텝마다 매 차시마다 또 한 회당 여러 기출문제, 과제문제, 기타 변형된 문제들을 풀 때마다 선생님들이 조금씩 성장한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강의는 쭉 하시다 보면 선생님들이 같이 우리가 유치원 현장과 교사로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거든요. 그때 선생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교사로서도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강의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도 보고 기출문제도 풀고 그 다음에 변형된 문제도 하고 질문도 드리고 뭐 이런 강의의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기초를 잘 다지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논술을 처음에 딱 하면 막상 서론과 결론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스텝 1에서는 서론과 결론 작성법에 대해서 따로 특강을 해서 선생님들이 서론 결론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스텝 2에 가면은 논술문이 각 논제마다의 작성이 있죠. 그래서 그 각 논제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 논하시오로 접근해야 되는지 아니면 제시하시오로 접근해야 되는지 올해처럼 뭐 설명하시오 이런 것도 나왔는데 그렇게 접근할 때는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지 그 작성법과 관련돼서 선생님들이 스텝 2에서 또 특강을 통해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논술을 좀 심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또 기출문제를 활용해서 이런 형식으로 이런 주제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었고 이렇게 변형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하고 같이 강의 때마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들이 마지막에는 짧은 시간에 직접 그 자리에서 문제를 읽고 제시문을 읽고 분석한 다음에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60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논술을 접근하기는 사실 쉽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 시간에 대한 안배도 중요하고요. 또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제대로 분석을 못하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또는 그냥 채워넣기 위해서 답을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좋은 점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별로 연습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즉각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강의가 이렇게 구성될 겁니다. 선생님들이 어쨌든 논술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뭐 두려움이라는 표현보다는 걱정이죠. 그리고 이미 이전에 이런 또 논술에 대해서 좋지 않은 부정적 인식과 경험, 피드백을 받으셨던 분들은 난 정말 논술을 쓰는 어떤 그런 실력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요. 또 막상 시험이라는 걸 또 앞에 두면 어렵고요. 또 내 글을 누군가 읽는다라고 생각하고 평가한다 생각하면 또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강의를 통해서 논술 알고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내가 직접 자꾸만 써보니까 논술 실력이 느는구나. 결국은 자신감 있게 시험장으로 가셔서 잘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선생님들에게 그동안도 그렇게 잘 강의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선생님들도 2026년도에 그렇게 저와 함께 쭉 논술을 달려가시면 결국은 그런 결과까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강의의 교재로는 논술 마스터라는 책이 상하권으로 있는데요. 이것보다는 이제 최신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또 기출 문제들이 더 보완돼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추가 자료를 많이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 자료들, 저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할 수도 있지만 교재를 준비하시고 또 추가 자료들이 있으니까 추가 자료를 통해서 또 보완해서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거나 논술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강은 2025년 2월 18일입니다. 어느덧 2024년을 외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2025년이 됐습니다. 거의. 자, 2월 18일 날 개강일 선생님들 뵙고요. 저와 함께 커리큘럼을 쭉 따라서 논술을 동행자로서 함께 논술 정복을 위해서 좋은 논술 점수를 위해서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짱구가 문 앞에서 기다리듯이 선생님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2월 18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